오늘 빅스텝 발표돼서 그 부분 이야기 하고요. 어제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빅스텝 임박했다. 만장일치로 빅스텝을 통과시킬 것이다. 또 채권 전문가 99%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니 1% 누구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되겠죠. 예상과 부합하게 결국엔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더라. 기준금리 뭐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문재인 정부 때 최고가 1.75%였는데 그 상황에서 빅스텝까지 적용된 0.5%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게 어떤 일이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기준금리 뽑을 수 있는 대로 다 뽑은 다음에 변동률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자, 2000년 2월 10일 그 전에 있던 부분은 안 나왔지만 나온 거에서는 처음에 올린 게 2000년 2월 10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적은 있어도 한 번에 빅스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더라. 그 빅스텝을 한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6%가 되었죠. 이게 2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는데 그 전에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대가 나오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가능성이다. 자, 빅스텝을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6%대 나오면 올린다는 뜻이었어요. 왜?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정부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절대 예상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6%대 나오면 빅스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대 나오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다. 그래서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6%가 발표됐더라. 물가뿐만이냐 또 한 가지가 있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뭐 7월에 또 온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1%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더라.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금이 유출이 되죠. 지금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언제 금리 역전이 되느냐? 미 연준에서 7월 28일날 발표하죠. 지금 현재 1.75에서 동률이 됐죠. 아직은 금리 역전 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2.25%를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최소 자이언트 스텝은 갈 걸로 보이죠. 혹은 1%포인트 울트라 빅 스텝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되죠. 금리 역전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자, 미국은 기축통화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안전하니까 자금이 같은 금리라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이동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예금 금리가 3%고 우리나라에서는 5%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든 아니면 채권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채권을 사는 이유는 안전하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전을 택하면 이쪽으로 가되 수익률을 택하면 높은 쪽으로 와라 해서 금리를 더 높이는 건데 미국이 더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화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원화 대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1달러짜리 샀는데 1,3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랑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입해서 10% 이율만 붙여서 1,430원에 팔 때 그런데 여기다 10% 이익 붙이면 어떻게 되죠? 1,540원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풀렸을 때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리셀러 같은 경우라든가 뭐를 미리 선점해서 사놓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물품을 사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나고 많이 사가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 5% 오를 거다. 미리미리 사놓자. 근데 예금금리가 한 6% 나와요. 아 그러면은 미리미리 사놓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억제되면서 물가가 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영향들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사상 최초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정부에서 금리 지금
낮춘다 이야기하면서 예대 금리차 매달 공시하고 예대 금리차가 많이 나서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 대출금리 기준금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인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낮추라고 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최근 6월 중순부터 채권금리가 떨어졌다. 자,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왜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는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금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금리가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일단 채권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채권 투자를 하기 용이해졌죠. 거기다가 지금 주식, 코인 등 위험금융자산들이 망하고 있으니까 안전금융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금리는 떨어진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떨어질 시기에 기준금리가 같이 인상이 되면서 채권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6월에는 뭐가 없었어요? 금통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채금리는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사는 사람들의 그 자금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국채를 통해서 뭘 발행을 하죠? 유동성을 어떻게 퍼뜨리느냐? 직접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조정이 된 거지. 그런데 이번에 빅스텝 밟았죠? 그러면 채권금리 다시 튀죠? 그러면 정부에서 금리 내리라고 해서 은행에서 금리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그것도 뭐만 내려갔어요? 고정금리만 내려갔다. 변동금리는 더 올라갔죠? 그리고 이 고정금리 중에서도 뭐만 내렸어요? 주담대금리만. 그러니까 지금 집값 안 터지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저렇게 권고사항하고 그래서 뭐 조금 내리게 만들고 과도한 수익 억제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는데 내린 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런데 사상 처음 빅스텝이죠. 여태까지 처음 겪는 빅스텝이에요. 그런데 2008년까지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었죠. 집값 폭락하기 전까지 금리를 빨리 올리다가 멈추고서 폭락한 다음에 낮췄죠. 그런데 이때 금리 올릴 때도 빅스텝은 안 했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가계부채는 그때 2.5배 수준이다. 똑같이 금리를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100만원 빌린 사람이랑 250만원 빌린 사람 비교를 했을 때 금리가 1%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만원의 부담이 늘지만 이 사람은 2만 5천원의 부담이 늘죠.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의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것보다 지금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2,500원 이자 부담이 늘었다면 지금은 한번 올릴 때도 빅스텝으로 올리기 때문에 12,500원. 그러니까 지금 빅스텝으로 금리 올린 건 그 당시 금리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 거에 5배 수준의 이자 부담을 주더라. 한국은행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안 간 이유는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거예요. 금리 조금 올려서 문제가 커지면 그때 확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상황을 보자. 이런 형식으로 빅스텝을 한 건데 안 되면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랬을 때 지금 시중금리랑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봤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한 53, 4조 정도였고 그 다음에 2018년 터졌을 때 54, 5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80조에 육박하고 있더라.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저건 신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전 이자가 유지가 된다 이런 상황으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요. 주담대 금리 갱신 지금 80%가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갱신 주기가 1년이다. 이런 식으로 갱신 주기가 있죠. 갱신 주기가 연 단위로 가죠. 그러니까 전에 주담대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덜 가는 이유 아직 안 올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언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12에서 15개월 뒤에 집값에 반영이 된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21년 8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때 시작해서 다음 달 22년 8월이 됐을 때 딱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17년 11월에서 18년 11월로 갔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 당시에 요때 0.25%포인트 올리고 요때 0.25%포인트 올렸죠. 그러니까 두 번 다 영향을 받았다고 쳐도 0.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집값 폭락을 이끌어냈는데 요 사이에는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이때 기준금리 0.5%고 지금은 2.25%예요. 8월 건 아직 반영 안 난 상황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올랐어요? 1.75%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니까 요때에 비해서 파급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금 유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지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자금 유출로는 일단은 가계부채보다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죠. 그리고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그래서 보면은 반년새 예적금 32조, 16조 요구불 예금이죠. 요구불 예금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는요 투자할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식 망했죠? 코인 망했죠? 채권 안전자산이니까 이런 조금 빠지죠? 그럼 위험자산에서 뭐 남았냐?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부동산 우기는 인간들은 바보죠? 황금성 떨어지고 가격 변동이 큰데 어떻게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냥 실물 자산일 뿐이지.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고 있지 않더라. 왜냐면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심리가 굉장히 꺾여서 현금 부자들이 산다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현금 부자들이 수익이 날만한 상황에서 사는 거지 수익이 날려면은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들어와야 사는 건데 지금 뭐 서울 거래량 개판 났죠? 거래량 전반적으로 개판이 났습니다. 대출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력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 또 들어갈 데 없나 하고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예적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 더 내려고 바꿔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추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요는 계속 감소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붕괴될까봐 기준금리 인상 나오자마자 10시에 나왔는데 10시 5분에 추가 빅스텝은 글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보니까 뭐예요? 다 어디 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이 어디냐? 지금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다 어디예요? 자산관리 어디 증권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채권 전문가 중에서도 한 명은 안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한국은행에서 보내는 스탠스보다 항상 낮게 잡는다. 왜? 그렇게 해야지 고객들이 투자할 요인이 되니까. 그런데요 상황 보면 어때요?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봤을 때 별 내용 없었어요.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고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 그러니까 경기 하방 위험이 있지만 물가 상승이 높이 지속되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본 상황이죠. 근데 7월 물가는 7, 8%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하방 위험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그 유동성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었죠. 세계 경기에서. 여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돈을 풀 수가 있느냐?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대부분인데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금리를 많이 올리느냐 조금 올리느냐의 차이인데 보면은 경기 위험보다 물가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근데 스태그는 금리를 낮춘다고 100% 잡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다 특히 이번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스태그는 물음표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금리 올리면 잡을 수 있다는 게 여태까지 역사로 계속 증명이 됐죠. 특히 폴 볼커가 왜 자꾸 소환이 되느냐. 그때 인플레이션 엄청 높았는데 금리 확 올려서 잡았으니까. 다만 스태그는 조금 더 정체되더라도 일단은 얘를 막아놓고 얘를 막자. 이런 형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 뭐예요? 스텝 안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다만 성장 물가 흐름, 그러니까 물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근데 금융 불균형은 금리가 낮아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금리 더 빨리 올리면 우리나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즉 금리는 더 올릴 것이다. 결론. 일단은 빅스텝 뭐 아니다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가까워 오니까 7월 되니까 한다로 은근슬쩍 논조를 바꿨죠. 그거는 그 전까지 선동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빅스텝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빠르게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제 대출 갱신 기간에 따라서 지금부터 서서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1년 뒤에 영향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미 막 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 올해 초부터 침체가 왔다. 다만 대선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된다. 아까 뭐 빅스텝은 글쎄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은행 이야기 보면은 물가 상승률 높고요.
해외 추세 볼 거고요. 근데 해외에서 빨리 금리 올리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빅스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 될 수도 있다. 그러면요, 예전에 금리 2차례만 올렸을 때도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가계부채는 더 많이 불었고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미 그때를 한참 넘어섰다. 그러면은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2019년부터 대세 하락기였는데 미중 무역전쟁이랑 코로나 때문에 거품이 더 꼈죠. 그만큼 더 위험해졌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대폭락 할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